안녕하세요. 오늘은 퇴사 발표 5일차 된 날입니다. 퇴사 발표하고 처음으로 맞는 주말이고요. 퇴사를 발표하고 나서 처음 맞는 주말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왜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그 걱정, 두려움이 동반한 주말이어서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직장인들이 퇴사를 발표하고 나서 약간 속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도 뭐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는 그런 감정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사실상 다음 스텝을 이제 회사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이제 다른 조직에서 생활이 기대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걱정도 들었겠지만 일단 지금 제가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이직이 아니라 사실상 뭐 제대로 표현하면 사업이 되겠죠.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 발표한 거니까요.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라는 게 뭔가 뚜렷하게 아이템이 있어서 나왔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, 지금 현재.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아이템화 시키는 게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저의 걱정과 두려움이고 뭐 어떻게 되겠죠? 일단은 제가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퇴사 날짜가 확실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동안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또 저에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아이템화 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죠.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잘 보이죠? 잘 보이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의 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산. 일단 저는 다녔던 직장이 원래 건설 회사였거든요. 근데 건설 회사에서 이제 웹 기획자로 직업을 바꾸면서 연봉이 굉장히 낮아졌어요. 근데 이때 처음 받았던 그 월급이 200만 원 이하였어요. 굉장히 적었죠. 그런데 지금은 좀 찾아보니까 뭐 부채 포함해서 한 7억의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. 7억의 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 200만 원 미만으로 받던 사람이 이제 7억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콘텐츠는 그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뭐 7억의 자산이 되었다고 이제 퇴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일을 안 하겠다 또는 마냥 놀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. 일단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일단 자산은 제가 자산을 7억을 모으든 8억을 모으든 뭐 100억을 모으든 간에 저는 사실 저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7억 자산을 모았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어차피 이거는 부채가 포함된 거라서 저의 순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랑을 할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그거예요. 뭐 200만 원 미만이면은 뭐 보통 중소기업 신입사원도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200만 원 이하로 요즘에는.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지고.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나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나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나 사실상 이제 7억의 자산을 모으는 게 드문 일이더라고요. 제 주변 이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볼 때 이 7억 자산을 모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
뭐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어려워서 제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서 들어오신 거겠죠.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면, 제가 이제 7억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일단 절약이 가장 먼저고요. 그리고 저축을 했어요. 그리고 저축을 하고 나서 투자를 배웠습니다.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절약하고 저축해서 투자를 했던 거죠. 근데 이거 뭐 누구나 다 이 말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저는 이 7억의 자산을 모으든 10억의 자산을 모으든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급을 받으면 저는 50%에서 60%는 저축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려면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출을 통제해야 되거든요. 즉, 내가 이 50%, 60% 절약을 하기 위해선 나한테 빠져나가는 돈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 체크라는 건 뭐냐면, 내가 이 돈을 버는 그 소득 수준에서 50%를 넘어가는 지출이 무엇인지,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치하고 있다는 기준이 돼요. 이 소득 대비 사치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50%에서 60%라 절약을 했을 때. 그래서 이 50%, 60%를 내가 절약해서 저축을 하지 못하면 본인은 그 소득 수준을 비례해서 사치를 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지 않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첫 번째는 이 50%, 60% 기준으로 본인의 지출을 통제하라. 그리고 내가 50%, 60%를 소득에서 모았다면 바로 저축을 하고, 이 저축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,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1,000만 원에서 이제 3,000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요. 이걸 모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1,000만 원만 모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어요. 그리고 나서 이게 목표가 달성을 했다,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투자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투자는 되게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. 일단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주식입니다. 주식.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 되겠고요.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가상화폐인데, 솔직히 저는 이 가상화폐 공부가 미흡해가지고 이거 뭐 추천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가 떠오르거든요. 근데 가장 추천하는 것은 주식, 그 다음 부동산, 그 다음 가상화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일단 주식을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시면 이 자산과 자본의 차이도 알게 될 수 있고, 그리고 왜 절약이 중요한지, 저축이 중요한지, 경제를 공부하면은 이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일단 제가 경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이것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, 이거는 눈에 보이거든요. 내가 돈을 50% 저축하나 60% 저축하나 그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고요.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저축 절약하는 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경제 공부를 솔직히 어렵잖아요, 경제 공부가. 그래서 이거는 이게 먼저 습관이 돼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일단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뭐 ETF를 시작하기를 추천을 하는데, 어쨌든 그래서 주식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부동산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제 사실 이 7억의 자산 중에서 거의 뭐 50% 이상은 사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 25%는 부채고, 나머지 25%는 뭐 주식, 연금, 현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주식을 공부하고
또 이제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부동산도 공부해 보세요. 부동산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파트 갭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, 만약 지금 뭐 청약 특별공급 대상자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주식, 부동산 중에서 청약이 가장 좀 더 좋은 투자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도 청약에 당첨이 돼서 제 집 마련을 했고, 사실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이 이 청약 아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특별공급 대상자라고 하면은 이 청약을 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괜찮다면은 뭐 부동산 안에서도 이제 상가, 뭐 지식산업센터 또는 뭐 오피스텔, 빌라, 이렇게 이제 투자 채널이 되겠는데요. 저는 일단은 이렇게 50%, 60% 절약과 저축을 하고서 돈을 일정 금액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어요.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주식을 먼저 시작을 했고, 주식을 공부하면서 경제와 재테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고요.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때 당시 신혼부부여서 굉장히 청약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청약을 또 공부를 했더니 이것에 당첨이 되었습니다. 그 결과 저는 이제 7억을 모으게 되더라고요.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. 그래서 솔직히 이 세 가지면은 이 7억이든 10억이든 모을 수 있는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을 때 이 소비재에 돈을 쓰는 것보다 자산에 돈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가방, 시계, 차가 되겠고요.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, 금, 집, 이런 게 자산이 될 수 있겠는데,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, 그리고 이걸 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7억 자산을 모았을 때 요런 순서대로 공부를 했고, 이 투자 안에서도 이 주식과 청약, 부동산 공부를 해서 7억 자산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200만 원 미만에서 이제 직장을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7억 자산가가 되었고, 사실 뭐 7억 자산가가 된 게 뭔가 성과라고 생각은 들어요. 성과.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, 분명 저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서 이제 회사가 아니라, 보이나요? 회사가 아니라 이제 사업을 추구하고 있고, 이 사업을 통해서 저만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 생각이에요. 그리고 패시브 인컴과 더불어 이제 회사도 계속 다닐 생각이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퇴사하는 이유는 이제 이직을 위함이 아니라 이 사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고,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바로 회사로 들어갈 생각이에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 30대 중반이 안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하는 이제 시기는, 이제 회사를 완전 은퇴하는 시기는 40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0대에 회사를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살고 있는데,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제가 퇴사를 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서 새로운 회사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퇴사를 발표했고요. 재테크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저는 이 부자가 되는 속도가 재테크만으로는
그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.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게 우리는 각자의 노선이 있는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. 만약 재테크만 하고 있다면. 그런데 여기서 나만의 사업을 일으킨다면 부의 추월 차선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 재테크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적인 수익도 얻으면 그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 지금 5일차에 뭐 오늘 저의 자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제가 자산을 어떻게 7억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에 대한 기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퇴사 발표 5일차의 하루고요.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